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이 수업의 가장 기본적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이 굉장히 느려요. 원래 기본적으로 현장 강의를 하면 32시간 정도를 기획을 해서 찍고 있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해 습관들, 그 습관들을 고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 그냥 단순히 나 이거 틀렸어가 아니라 왜 내가 틀렸을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틀렸을까? 그 사람들의 독해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복습을 하세요.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뭘 말했는지 체크를 하시고, 너무 내용이 느리다 생각을 하면 알아서 건너뛰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저런 의미였구나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많이 복습하시고 구문 표현 많이 보시고, 여기 있는 걸로 해도 충분히 조금 한 5등급 학생들은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길을 마련해 드리고, 3등급 학생들은 1등급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기에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요 수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위치 찾기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연결사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연결사라고 하는 연결어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시사라고 하지만 저는 좀 큰 개념에서 지시어라고 얘기할게요.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근데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연결사는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수업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for example 뒤엔 예를 들었는데 뒤에 예시가 나와. 이게 그렇게 막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걸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대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배우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연결어라고 하는 부분 영역은 배우진 않을 것 같고요. 뒤에 연결사 추론에서 보겠지만 지시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시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this, it, they 이런 거라든지 also, another,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정관사, the,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이제 지시어인데, 요거에서 우리가 this라고 하는 거 형태의 복수 형태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these 이런 애들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해야 되는 건요, 이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를 할 때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 지시어를 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시냐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this가 나오면 무조건 단어가 앞에 단수 단어겠나 하고 단수 단어 찾고 있고요. they가 나오면 복수명사가 있는 거겠나 하면서 앞에 복수명사 찾고 있어요. 그 짓은 하지 마세요. 지시어를 찾으라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어진 문장 속에서 어떠한 힌트들을 가지고서 추측하고 추론할 것인가, 예측하기 연습을 통해서 하나를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바꿔 말하기와 바꿔 말하기를 배우셔야 되는 건데, 요건 말 그대로 앞에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이지, 앞에 복수명사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they이고, 앞에 무조건 단수명사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this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this가 때로는 문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우리가 기본을 잡고서 이 문제들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글의 흐름과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는데, 대부분들이 몇 번들을 많이 하시냐면 3번 또는 2번들을 많이 하세요. 2번 또는 3번들을. 그럼 2번과 3번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유예요. 3번은 보면 이제 they are partly in Canada and partly in the US. 그들은 미국에 부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As the boundary, 그 경계인데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개의 국가 사이에 있는 그 국경은 뭐야? Follows the river Niagara. 나이아가라 강을 따라 흐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보면은 요렇게 국가가 있고 요렇게 국가가 있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요렇게 뭐예요? 리버 나이아가라 강을 흐르는 요 영역이겠죠. 얘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얘가 캐나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좋다 이거야. 우리는 뭐냐면 읽었을 때 캐나다의 부분적으로 있고 미국의 부분적으로 있대. 오케이, 됐어. 이해했어 이것까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있다 해서 쭉 읽는 거예요. 2번 뒤에 into parts라고 하는 부분 현관표 쳐보세요. the first, 네, into parts 현관표 쳐보고 그 다음에 뒤에 요것도 현관표 볼까? Canadian for 형광펜, 그 다음에 4번 바로 앞에 있는 the American for 형광펜. 그럼 지금 딱 이런 거야. 우리가 읽었을 때 they are partly in Canada and partly in the US. 캐나다에 부분적으로 있고 미국에도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그치? 내가 이제 보면 into parts네? 맞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의 부분적으로 속해 있구나. 그 다음에 뭐야? 예시로 Canadian Fall과 그 다음 American Fall이 나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을 몇 번을 찍냐면 3번을 찍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두 번째는 2번을 찍는 애들도 있어. 2번. 그럼 2번을 찍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거야. 진술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한 거야. 일단은 into parts니까 앞에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부분적으로 있고 미국의 부분적으로 있다고 말한 다음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해서 분리되었습니다 해서 into parts로 모아주면 되겠구나 해서 앞에 구체적 진술과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로 나아가면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니까 답이 되잖아. 2번과 3번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설명의 포인트는 나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 봐봐. 나는 해석을 하지 않았거든? 내가 단지 너네한테 설명했던 거는 딱 이거야. partly 하고 partly in Canada and partly in US 이렇게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into parts 두 개의 부분하고 그 뒤에 나왔던 거에 Canadian for American for 난 딱 이 단어만을 가지고 너네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그리고 너네는 끄덕였어. 그게 바로 너네가 오답을 고르는 방식인 거야. 생각해보자. 우리가 오답을 고를 때 합리적으로 고를까? 합리적이지 않게 고를까? 합리적으로 고르잖아. 그렇잖아. 합리적으로 고르지 않나? 아니 어떤 미친놈이 어떤 미친 애가 난 틀릴 거야 하고서 오답을 고르냐고. 적어도 내가 마음대로 근거를 세우잖아. 근데 봐. 너네가 안 한 건 뭐라고? 해석을 안 했다. 이 부분의 영역에서 너네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 단지 partly in Canada 주어지는 문장에 캐나다의 부분적으로 있고 미국의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두 개의 부분이 있겠네? 그 다음에 뒤에 Canadian Fall과 American Fall에 대한 예시가 나오네? 오케이, 좋아. 두 개의 부분, 요거 구체적 진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시. 그리고 답을 3번을 찍고서 장렬하게 전사한다고. 그리고 뭔지 모른다고. 자, 이해했나 이제? 우리는 오답을 할 때 해석을 해야 된다.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된다고. 감독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런 거라는 거야. 자, 봐봐. 가보자, 다시.
자, 그들은요, 캐나다의 부분적으로 있고 미국의 부분적으로 있대. 그리고 두 개의 국가 사이의 그 국경은 나이아가라 강을 따르게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캐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미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어. 우리는 어떠한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잘 들어. 문장 삽입의 문제를 풀 때 너네들이 하는 말이 다 될 수 있어. 선생님, often이라고 하는 자주가 이걸 핵심 아닐까요? 선생님, 여기서 however가 더 핵심 아닐까요? 선생님, 여기서는 partly가 더 핵심 아닐까요? 다 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더 적합한 문제를, 또는 더 적합한 힌트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시어를 보라고 했잖아. It, they, are so, another, to, 정관사 더. 자,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뭐 연결수도 있지만, 딱 보는 순간 너네는 they에 딱 현관편을 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they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그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지? 여러분들이 먼저 대명사를 속에서 봤을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누구지?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알았나? 자, 보자 이제. 나이아가라 Falls. 나이아가라 폭포들은 are one of the great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뭐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들은 세계의 위대한 자연의 경관, wonders가 경이로움, 경관 이런 거, 경이로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좋아. 자, this flows from Lake Erie into Lake Ontario. 이것은 에릭강과 온타리오강까지 흐릅니다. 자, 여기다 우리 현관 펼쳐 놓자고. 이 문장 별표 쳐 놓자고. This flows from Lake Erie into Lake Ontario. 자, 내가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야. 얘가 첫 번째였어. 단어를 껴맞추지 마라. 근데 두 번째로 내가 너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야. 정보의 취사 선택을 정보 취사 선택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정보 취사 선택을 함부로 하지 마라. 수많은 학생들을 봐오면서 이래. 선생님, 지명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오금동이 그런 말이 있죠. 오금동이 예를 들어 그는 매일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매일마다 오줌이 마려웠다. 이렇다 치죠. 그는 오금동에 살았다. 그렇다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 오금동이 중요한지 아닐지 그 사람이 그는 오금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매일 오줌보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게 오금동이 중요한지 오줌보가 중요한지는 알아 몰라? 알 수 없다고. 오금동이 중요할지 오줌보가 중요할지 어떻게 알아? 또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할지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 봐봐. 오금동은 옛날 왕이 오금이 저려서 오줌을 쌌던 동네를 오금동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때는 뭐야? 오금동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땐 뭐야? 오금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봐봐. 이렇게 간 거야. 1980, 70년대 한국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그럼 1970년대가 중요한지 한국의 산업화가 중요한지는 그 문장만 보고서 알 수 있나? 알 수 없다고. 왜? 그 뒤에 당시 1970년대는 미국의 개입과 미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시아의 국가에서 행해졌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면 시대적인 개념의 배경이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네는 이 문장을 어떻게 대하냐면 This flows from Lake Erie into Lake Ontario. 에릭강으로부터 에리 온타리오강까지 흐르는구나. 그리고 그것의 과정에서 이러고서 그냥 앞에 있는 정보를 흘려보낸다라는 거야. 왜?
왜 생각 안 하나? 자, 보자. 이랬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정보시장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독해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독해를 하지 않아요. 자, 독해해야지. 첫 번째 봐봐. 나이아가라 폴이지. 그치? 폭포지. 폭포는 떨어지나 흐르나? 떨어져요, 흘러요? 떨어지죠. 그러면 폭포 니네가 분명히 말했어.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떨어진다고 그랬어. 근데 1번 뒤에 문장 봐. 이것은 에릭강으로부터 온타리오강까지 흐른대. 폭포가 흐르나? 말 안 되잖아. 그럼 뭐냐면 너네들은 독해를 문제를 풀 때 독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다? 1번. 앞에 있는 내용과 우리 맨날 논리 하잖아. 근데 너네 논리라는 게 아니야. 니네 단순히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거라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뭐예요?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는지 체크하는 거야. 근데 너네 그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함부로 막 그냥 정해. 그리고 그 문장 해석하느라 바빠. 독해는 그렇게 하면 안 늘어. 얘네 지금 하잖아. 폭포는 떨어지는 거라며. 근데 문제에서 뭐야? 흐르는 거잖아. 답 1번이야. 이해했나? 자, 두 번째. 우리 문법적으로 가볼까? 나이아가라 폴스지. S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자, S에다 동그라미 쳐보게 되면 뭐예요? 복수지. 그치? 그러면 나이아가라 폴스의 복수인데 복수를 디스로 받을 수가 있어? 못 받잖아. 어떻게 복수를 디스로 받나? 자, 근데도 너네는 틀렸다고. 왜? 정보의 취사 선택을 함부로 했다고. 이것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이 나이아가라 폴스는 분명히 복수인데 어떻게 디스로 받냐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아까 전에 문제를 풀어 틀렸던 이유는 뭐였었니? 아까 전에 틀렸던 이유가 단어 조합한 거잖아. 제발 모르면 단어 조합하지 마. 단어 조합하지 마세요. 처음 배우시는 분 특히나. 맞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정보 취사 선택 함부로 했잖아. 이건 중요하지 않은 줄. 네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 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니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3번 지시어를 해석을 안 해요. 제발 좀 해석하자. 궁금하지 않아? 대미래. 야, 걔가 남자랑 바람났대. 그러면 야, 걔가 누구야? 너네 먼저 물어보지 않아? 누구랑? 누구랑? 또는 걔가 누구야? 물어보잖아. 이해했어? 지시어 해석하자. 그럼 이런다고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또 포인트. 포인트는 이거야. 다 지시어 해석하라고 하셨잖아요. 오케이, 맞아. 지시어 해석하는 거 맞는데, 선생님, 그러면 얘가 단수 복수인지 체크하지 말라고. 봐. 나이아가라 폴스는 are one of the great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세계의 위대한 자연의 경관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넣어봐. They are partly in Canada 했잖아. 그럼 이때 뭐야? 이때 이 they 행합시 이게 뭐겠어? 나이아가라 폴스일 거 아니야. 됐어? 근데 봐봐. 만약에 니네가 선생님 디스가요. 나이아가라 폴스가 아니라요. 세계일 수도 있고 자연의 위대한 경관들 중에 하나니까 이 원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 원이라고 하는 거 디스로 가리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the world라고 하는 거 디스로 가리킬 수 있다 생각했어. 그럼 집어넣어서 해석해보라니까. 자, 첫 번째. 세계는 에릭강으로부터 온타리오강까지 흐릅니다. 너네 세계가 에릭강과 온타리오강까지 흐르니? 되게 세계가 짧구나. 아니잖아. 두 번째. 자, 너네가 말했던 자연의 위대한 경관들 중에 하나를 했어. 그건 경이로움이나 경관인데, 자, 경이로움은 에릭강부터 온타리오강까지 흐른대. 경이로움이 흐를 수 있나? 말 안 되잖아. 넣어서 해석해보라고. 해석하면 답 나와. 근데 너네는
빠르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자, 이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다 라는 거. 자, 보십시다. And in its course plunges more than 150 feet over the cliffs of Niagara Falls. 이랬어요. 자, 거기 현관펜 쳐주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이 지문에서 이게 한 1번과 2번까지밖에 안 나가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자세하게 할 텐데, 보십시다. In its course plunges more than 이랬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게 되면 너네가 또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에릭강부터 온타리강까지 흐른다. 그것의 과정에서 뛰어든다? 이거 무슨 말이지? 제발. 너네는 이 문장 이미 알고 있다고. There is a boy. 해석 어떻게 되나? there가? 거기에 는 아니다. 은는이가 아니다. 있다. 누가? 한 소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년이 거기에 있다고. 봐봐. 우리 영어가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순으로 나온다 생각하지 말자고.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어 밥을. 밥을 먹었어 나는. 밥을 나는 먹었어. 다 된단 말이야. 왜 영어는 안 돼? 나는 학교에 갔어. 학교에 나는 갔어. 나는 갔어. 학교에. 다 되잖아. 똑같은 거거든요. 제발 순서 나온다 바꾸지 마.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그것의 과정에서 뭐야? plunges more. 뭐예요? 던져넣어집니다. 모 이상의 150피트를 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절벽.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이아가라 폭포의 절벽보다 150m 이상의 그곳의 그 과정에 던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때 플런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플런지라고 하는 건 원래 표현이, 이미지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폭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하고 내리꽂잖아. 그렇지? 그 플런지가 이 표현이에요. 이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요때 its course에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 과정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flows from Lake Erie into Lake Ontario. 에릭강부터 온타리오강까지 흐르는 것을 여기서는 its course로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2번. The falls are in two parts. 그러니까 이 폭포는요, 두 부분으로 어떻게 are separated, 나눠져 있습니다. By an island called Goat Island. 뭐야? 고트 아일랜드라고 불려지는 섬에 의해서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두 파트는. 근데 너네는 뭐라고? 형태적인 문제풀이라고. 이 단어 조합의 같은 형태는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의 케이스에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은 형태. 단어의 형태적인 것, 문맥적인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경우의 케이스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의미에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단어 조합하지 말자. 단어의 형태적인 것에 우리가 매료되지 말자. 두 번째 뭐예요? 2번. 정보의 취사 선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정보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뭐예요? 다음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지시어 제발 해석하자. 모든 것이 다 문장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시어라고 하는 것만큼 또는 연결성만큼 그 문장의 논리성과 그 문장에서 핵심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다. 자, 2번 문제는 별표 쳐놓으시고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 수능 문제인데, 2011년도 수능 문제요. 2번이요. 그래서 수능 문제고 2011 44번인데 기출이죠. 근데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 그랬냐면 문장 삽입은 1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답이 1번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However, recent success in the packaged cookie market suggests that these may not be the only or perhaps even the most important reasons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핵심은 뭘까? 첫 번째. 그렇지. 뭐예요? 연결사인 however와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가 그쵸. 거기에 있는 these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 이번의 영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좀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예측하기예요. 이걸 좀 다른 멋있는 말로 하면 뭐, predicting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독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이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paraphrasing이라고 해가지고, 막 paraphrase 하자. 그런데, 전 그런 어려운 말 모르고요. 그냥, 바꿔 말하기. 이 두 가지다. 예측하는 것과 바꿔 말하는 거.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말했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측은 예측일 뿐 판단은 어떻게 된다? 문장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과 이 바꿔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어 독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 자, 보십시다. 거기 보면 however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네모박스 쳐놓으시고 이때 이 however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아, 대조의 논리를 가지고 있겠구나. 오케이? 두 번째, these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these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앞에 어떠한 복수 형태의 뭔가 지시 형태가 있겠네. 이 두 가지. 아, 첫 번째, 논리가 바뀔 수 있겠구나. 아, 복수 형태의 명사가 앞에 있겠구나.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 예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서, 그럼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이야기, 전개에 대한 예측. 이건 뭐예요? 형태적인 개념에서의 어떠한 논리가 나오겠다의 예측이지만, 전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전개 예측이 항상 맞는 것 아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자, 선생님은 방금 밥을 먹었습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볼게요. 모르잖아요. 커피를 마실 건지, 하지만 또 밥을 먹으러 나갈 것입니다인지. 이해하셨어요? 그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개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분히 예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친구들이 잘못하냐면 이런 친구들이 잘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전개를 예측할 때 제발 문장 삽입인데 문장 삽입은 뭐예요? 1번 문제가 이게 1번이에요. 나는 왜 그렇게 푼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분만 보고 답이 나오나 봐요. 그 친구들은 천재인가 봐요. 앞에 부분만 읽고 여기에 있는 이 뒤에 부분은 안 읽어요. 왜? 그 미친 짓이에요. 절대는. 앞에 부분에서 내가 말해줄게. 앞에 부분에서는 뭘 보시냐면요. 논리를 보시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인지. 그랬을 때 이 주어진 문장의 이 위치가 뭐예요?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야. 논리의 일관성이 달라. 그러면 그때는 1번이 아닌 거죠. 자, 우린 그 이야기 나중에 더 할 거지만 보십시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however와 these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자, 하지만 포장 쿠키 시장에서의 최근의 성공은 암시합니다. 뭐를요? 이것들은 아마도 유일한 또는 심지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아닐지도 모른대요. 자, 이해했나? 이러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이것들은 아마도 중요한 이유가 아닐지도 모르면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지도 모른대. 그 소리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바꿔 말하기예요. 문장에서 해석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것. 하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논리성이 있어야겠죠.
이것들은 아마도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아, 다른 이유들도 있겠구나. 그게 뭡니까? 바꿔 말하는 거. 동시에 예측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이유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이제. Why eat a cookie? 왜 쿠키를 먹을까? Some reasons, 몇몇의 이유들은 might be to satisfy your hunger, 당신의 배고픔을 만족감을 주기 위함일지도 모르며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당신의 설탕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함일지도 모르며 or just to have something to chew on, 씹을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됐죠? It appears that, 이것은 마치 모처럼 보입니다. Cookie producing companies, 쿠키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are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s, 몇몇의 다른 영향력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 현관 펼쳐줘.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s. 자, 지금 뭐예요? 아까 전에 그랬죠. These may not be. 뭐라고 했어요? These may not be the only or perhaps even the most important reasons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지도 모르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다른 이유들. 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딱 뭐가 나왔어요? 1번 뒤에 다른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답 몇 번이에요? 1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However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이때 앞에 있었던 자 여기다 각각 1번 써놓읍시다. 1번 to satisfy your hunger, 2번에 to increase, just to have something to chew on에 3번 해놓고 1번, 2번, 3번인데 이 recent success에 대한 그 각각의 그 이유들을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문장에 있는 these겠죠. 바로 some reasons, 즉 to satisfy your hunger부터 to chew on까지를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문장삽에 있는 these고 이러한 이유들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면서 뭐예요? 다른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Becoming aware of some other influence, 다른 영향력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는데 우리 끝까지 볼 거예요. And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Are delivering to the market부터 awareness까지.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market products죠. from their awareness. 이렇게 합시다. 그럼 벡터 여러분들이 제가 쓰실 때 여러분이 끊어놓으시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끊어놔요. 제가 아까 전에 일본에서 이랬죠. 제발 말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라고요. 해석이 이상해요. 자, 이거 앞에는 쿠키 프로듀싱 컴퍼니예요. 주어가. 쿠키를 제조하는 회사들은요, 배달한대요. 시장 상품에. 그들의 인식으로 비롯된. 그들의 인식으로 비롯된 시장 상품에 배달해요? 시장 상품에다 배달할 수 있나? 1번. 없잖아. 이거 분필 뭐야? 시장 상품이거든요? 얘한테 배달해봐요. 얘가 받을 수 있어요? 배달 받을 수 있나? 없잖아. 어떻게 시장 상품에 배달을 해? 배달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난 제대로 끊었대, 의미적으로. 근데 해석이 이상해. 그럼 뭐야? 단어를 모르는 걸까? 해석이 이상한데 그냥 넘어가, 그 다음 문장으로. 제발. 아까 전에 우리가 in its course plunges more than 해가지고 우리 1번 문제에서 내가 말했어요. 영어도요. 똑같은 언어라니까요. 밥을 먹는다든 내가 먹는다 밥을이든 밥을 먹었다 나는이든 다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도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그 정도의 머리는 돌아야죠. 말이 이상한데 구조의 모든 걸 맞추지 말고 말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이상하면 그걸 고치거나 아마 의심은 해봐야지. 그게 여기의 교훈점이에요. 이 문장에서. 말이 이상하면 뭔가 이상한데?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이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are delivering, 그래, 배달했어요. 어디에? to the market, 시장에. 뭐로? 상품들을. 뭐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인식으로 또 비롯된. 왜 이거를 무슨 목적어 도치라고 배울 건가? 아니잖아. 그냥 단지 이 내용이 delivering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다 맨 마지막 빼준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 유연적인 사고를 방식을 가지자. 여기에서 뭐예요? 유연성 있는 사고를 기르자. 내가 말 해석한 게 이상한다면 잘못된 거 아닐까? 해석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these relatively, 이것들은 비교적 새로운 제품들인데요. 제품들은 are usually referred to. 자, be referred to 뭐뭐 언급되는 거죠. 언급되었습니다. 뭐로요? as soft or chewy cookies. 뭐냐면 그 정도로 부드럽고 그리고 chewy, 씹을 수 있는 쿠키들로 언급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however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논리의 대조가 일어났죠. 다시 말하면 이때 2번의 답이 돼버리면 이때 이 needs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어요? 2번 바로 위에 as a result 바로 앞에 있는 some other influences잖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이 some other influences는 다른 영향력들, 다시 말해 다른 이유들이잖아. 됐니? 영어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다른 걸로 쓰잖아. 다른 영향력들인데 다른 영향력들이 중요한, 심지어는 가장 유일한 이유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해버린다면은 문맥의 일관성을 해칠 수밖에 없잖아. 다시 말해서 일관성의 개념에 있어서 뭐예요? 2번이 답이 안 되는 거죠. 보십시다, 계속. 자,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more typical cranky varieties 하고 대명과 펜. 이때 대명이 가리키는 게 뭐야?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뭐야? 조금 더 전형적인 바삭바삭한 variety가 품종이라는 게 있어요. 품종들로부터 그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뭐예요? 소프트하고 추이한 쿠키들을 어떻게? 라고 언급되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3번 보십시다. 자, 역시 또 여기다 3번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however 넣으면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죠. 내가 지금 이 내용들을 약간은 빠르게 하고 있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왜 이게 일관성이 없지? 왜 이게 안 되지? 고민하고 본인의 답을 또 내셔야지만 여러분께 돼요. 자, why are the fuss over their introduction? 왜 그들의 introduction, 소개가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feels fuss over, 형광펜, 소란스럽다. 자, 질문했죠. 4번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질문했는데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지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또 안 됩니다. Apparently, 명백히 much their appeal, 그들의 호소력은, 많은 매력은, appeal은 매력은 자, has to do with childhood memories 있죠. 자, has to do with부터요. cookies까지 형광펜 딱 쳐놓으세요. has to do with childhood memories of sitting on the back steps, devouring those melting in your mouth cookies. 여기 형광펜 쳐놓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랑 아까 좀 꽤 똑같거든요. 한번 끊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those cookies로 할게요. those cookies. 그 다음에 뭐 their appeal 합시다. 이게 주어네요.
원래 much of their appeal이라서 한번더 그냥 their appea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하면요. 두 가지가 해석이 안 된대요. 와, 미칠 것 같아. have to. 선생님, 그들의 매력은요, 호소력은요, 해야만 한다. 아이들의 기억들과 함께 sitting on the back step, 뒷계단에 앉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과 함께. 근데 devouring those cookie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한 쿠키들을 먹어치우는 뒷계단들에 앉는 것에 대한 기억과 함께 해야만 한다. 이짓거리 한다고. 자, 그럼 봐봐. 이상하잖아. 안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야? 아, 내 해석이 잘못됐나? 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냐면요. 두 번째 봐봐. 쿠키를 개걸스럽게 먹고 치우는 뒷계단이 있나? 너 이 계단들이 쿠키를 개걸스럽게 먹니? 계단이? 가지고 와봐. 없잖아. 두 번째, 분사구문? 그럼 얘가 ing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their appeal, 그들의 호소력은, 그들의 매력은 그러한 쿠키들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것도 안 되잖아. 해석이 안 되잖아. 근데 왜 거기다 대입하냐고. 그럼 봐봐. 고민하자. 아, 됐어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이거 할 때 뭐라고 했니? 유연성 있는 사고 기르냐고 했지? 그럼 뭔가 이상한 걸 낌새를 쳐야 된다고. 자, has to do with에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뭐야? 이 표현이 이거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야? 뭐뭐와 함께 이것이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뭐뭐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때 그러한 많은 그들의 매력은 뭐예요? 아이들의 기억과 함께 이렇게 뒷계단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기억과 함께 뭐가? 그러한 쿠키들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관련이 있다 해서 요 something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였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랬냐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보자. 그래서 보면 그들의 호소력은 다시 아이들의 기억들과 함께 어떤 아이들의 기억? 뒷계단에서 앉아있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과 함께 devouring those melt in your mouth cookies. 당신의 입에서 사르르 녹는 쿠키들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대세 형광펜.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어. 관계대명사 뜻 있었지. 뭐뭐 하는 아니야. 대명사니까 뜻 있어야 돼. 뭐야 이게 도대체? Those melt in your mouth cookies. 그렇게 너의 입에서 사르르 녹는 쿠키들은 were delivered. 배달되었대요. 전달되었대요. by mom. 엄마에 의해서. straight from the oven. 오븐으로부터 직방으로. while they are still soft. 그들이 부드러운 동안. 자, 이때 they가 누구야? 사람이야? 아니지. 쿠키들이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 they가 쿠키인지 어떻게 알았어?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5번이 그렇기 때문에 또 안 되겠죠? 문맥상. 그렇죠? 그거 보자. This emotional and sensory appeal of soft cookies. 자, 이 부드러운 쿠키들에 대한 정서적이고도 감각적인 어떤 호소력은 is apparently 명백히 at least 적어도 as strong as 현관표 쳐놓자. 자, as strong as I am as tall as you. 자, 이거 볼 때 해석 어떻게 되나? I am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키가 커? 오케이, 좋아. as의 뜻 됐어? 그럼 이때 as는? 만큼은 얘잖아. 너만큼 키가 크다는. 얘는 뭐냐니까? 이게 웃긴 거야. 봐봐. 이때 이 as라고 하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때 as는 그 정도로라는 뜻이야. 제발 외우자, 이제. 그래서 as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무슨 그 정도로 형용사, 그 정도로 부사하게. 이게 아니라 이때 이 as의 뜻이 원래 그 정도로라는 거라고. 그래서 I am as tall as you. 나는 그 정도로 커. 너만큼. 이런 거라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그 정도로 강합니다. 뭐만큼? As are the physical cravings. 그 육체적인 욕망만큼이다. That. 이때의 that은 뭘까? 역시 관계대명사네. The product satisfy. 그 상품이 만족감을 준대.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자, the physical craving에 네모박스 쳐놓고요. 자, 그러면 the physical craving이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뭐야? 자, 10초 준다. 자, 20초 정도 줄게요. 20초 준다. 자, 찾아봐. 자, 보십시다. 뭐니? physical craving. 그쵸? 위에서 이 육체적 욕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적인 뭐였니? 아이들의 기억들이었잖아. 그치? 아이들의 기억들로 해서 그 부드러운 쿠키인데 그 아이들의 기억들은 뭐니? 엄마가 직방으로 오븐에서 바로 가져다 준 그 쿠키들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쿠키들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성공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때 이 육체적 욕망의 이 질문 속에서 뭐였어요? 맨 위에서 첫 번째 줄의 오른쪽에 to satisfy your hunger,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or just have something to chew on 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 physical craving이잖아. 아까 했던 우리가 1번, 3번 했던 거 있었죠? to satisfy,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to 뭐예요? have something to chew on. 그럼 우리가 지문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건 잘못했는데 이 지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니? 얘에다 네모박스 쳐놓고 얘에다 네모박스 연결해봐. 단어라고 하는 건, 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바로 뭐다? 유기적이고. 오케이? 이러한 글의 핵심의 중심 소재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반복되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뭐야? 단순히 쿠키일까? 이 글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니? 물론 너네들은 최근의 성공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 글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Childhood memories. 아이들의 기억들이라는 거야. 이 아이들의 기억들이 가장 핵심이고 이 아이들의 기억들로 인해서 뭐한 거야? 최근의 성공이 나타났다는 거잖아. 그게 뭐야? physical craving과 childhood memory의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얘는 기억이잖아. 마인드에 대한 영역이지. 자, physical craving은 뭐야? 육체적 욕망이잖아. 본능. 오케이? 기억과 본능에 대한 싸움인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은 childhood memory가 가장 중심축에 되는 키워드였고 그 아이들의 기억들로 인해서 뭐예요? 최근 포장 쿠키 시장에 성공을 했었던 것이고 단순히 왜? 이전까지만 해도 to increase your sugar level, 당 수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to satisfy your hunger라고 to have something to chew on 했었던 physical craving이 없어지고 아이들의 기억들, 뒷계단에서 개걸스럽게 먹었었던 것에 대한 쿠키들의 기억들, 엄마가 가져다 준 그런 추억들이 함께 서려 있었기 때문에 뭐였다? 최근의 성공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문을 보게 두 개의 지문을 봤지만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첫 번째 뭐다? 대명사, 지시어, 해석하자. 두 번째 뭐였어요? 제발 해석적으로 문장이 이상한지 아닌지 그 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 감이 아니에요. 해석으로 어떻게 뽀뽀가 흐르지? 그런 거. 그랬을 때 확인하는 거. 세 번째 뭡니까? 글을 읽었었을 때, 형태적으로 조합하지 말고. 오답은 여러분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몰라서 틀린 거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답은 어느 누구도 비합리적으로 오답 선택하는 건 없어요. 찍지 않는 이상 3번, 2번 이렇게. 그래, 저 찍어도 3번의 비율 정도는 따지고 찍지 않아?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우리가 뭐예요? 연결사에 대한 흐름과 또 예측하기라고 하는 거. 가장 크게 배운 거. 예측하기와 바꿔 말하기 개념 배웠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글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며, physical craving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단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뭐 봤어요?
단어라고 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구문이라고 하는 건, 오케이?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을 나는 먹었다. 먹었다 나는 밥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